안녕하십니까. 현대차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외국계 증권사 매도 리포트로 인해서요, 약세를 보인 삼성 SDI와 주요 2차 전지 관련 종목에 대한 분석과 함께요, 현대차 등 관심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가 15포인트 상승한 3203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요, 3200포인트에 안착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4포인트 상승한 981로 마감이 되면서 양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고요. 아시아 증시는 혼조죠. 일본 증시가 마이너스 0.9% 하락했지만요. 국내와 같이 신흥 지수면서 IT 섹터가 비중이 큰 대만 증시는 1.4% 상승 마감했고요. 중국 증시도 바닥권에서 탈피하는 모습이 역력해요. 0.4% 상승 마감을 했어요. 자, 환율 부분 보면은 4원 60전이 하락한 1110원 90전으로 마감이 되면서요. 하향 안정 추세가 이루어지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매수로 들어올 수 있는 주변 여건을 형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실질적으로요. 거래소 시장 쪽에 금일 외국인들이 5,200억대 순매수를 보였고 코스닥에서도 179억 순매수를 보였죠. 선물만이 1,300억 정도 매도를 보였는데 우리가 주말에 방송을 통해서 지난 금요일 날 그렇죠?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 쪽에서 7,700억 순매수를 했지만은 미결제 약정이 6천 계약이나 증가시켰다. 보통 당일 매매를 기준을 많이 삼는 이 선물 시장 쪽에서 미결제를 막판에 크게 줄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다음날 좀 억누르겠다.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서 전일 상방 쪽으로 그러니까 매수 쪽으로 들어왔던 일부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나왔다. 그래서 미결제도요. 지난 금요일 날 6천 계약이나 크게 증가했던 부분이 금일 1,400개나 증가를 했다.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오늘 시장이 상당히 강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선물 세력들이 어느 정도 누르는데도 지수가 안 밀렸다. 그 얘기는 오히려 상방 쪽으로 우리가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물론 베이시스는 0.1포인트로서요. 다시 마이너스권과 백어데이션으로 전환이 됐지만 뭐 언제든지 그렇죠? 플러스권 콘탱고로 전환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뇨.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오늘 기관들 쪽에서 7,800억 지난 금요일에 큰 폭의 매수를 보이는데 또 하루 만에 큰 폭의 매도세로 전환되는 모습이죠. 특히 국민연금이 지난 금요일날 장 마감 이후에 국내 주식 비중을 축소를 하는 것을 의결을 했죠. 물론 장기적이에요. 올해는 16.8%를 유지를 하고 거기에 또 플러스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19.8%죠. 지금 현재 뭐 한 20% 내외이기 때문에 뭐 당장 크게 미치는 영향은 없겠지만은 주가가 올라가면은 그렇죠? 최고로 19.8%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일부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기간이 7,800억 매도 중에서 연기금들 쪽에서 984억 순 매도가 나왔죠. 자, 그러면서 지난 금요일까지 5월 들어서 누적적으로 946억 순 매수를 보였는데 5월 마지막 날 984억 그죠? 매도가 나오면서 누적적으로 또 순매도로 전환되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그죠?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국민연금의 기계적인 매도는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그죠?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시장을 크게 띄우거나 크게 빼는 그런 의지적인 매매가 아니라 시장 흐름에 맞는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또 하나는요. 오늘 시장에서 지난주 금요일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경기가 침체할 때는 가장 먼저 이 양적 완화를 하면서 성장주들 금리를 낮추고 재정에 크게 돈을 뿌리기 때문에 성장주들이 유동성 장세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경기 민감주. 최근에 움직인 것은 경기 방어주죠. 뭐 통신주라든지 한전들 움직임 좋죠. 자,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이 한 달락이 되면은 다시 성장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진다. 실적 장세로 전환되기 위한 그러한 과도기로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부분들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 2차 전지 크게
하락했지만은 하락폭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올해 코스피 합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올해 초 186조에 그쳤지만은 최근에는 217조. 그러니까는 전망치가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더 높아지고 있다.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 산업의 이익 성장 속도에 따른 대형주 2차 랠리, 이렇게 해서 항상 말씀드렸지만 지난 1월 11일 3260포인트 장중 고점을 돌파를 하고 치고 가기 위해서는 그렇죠? 우리가 이 성장주들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2차 전지 이러한 종목군들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지금 현재 조정을 받기 때문에 일부 물량을 축소해서 비중을 줄인 것 같지만 다 팔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현대차가 지금 치고 가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가 이 키포인트를 그렇죠? 이 방향타를 현대차를 보면서 이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 비중을 좀 더 늘리느냐 줄이느냐를 현대차를 보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 아래 노란색 부분 회원가입 문이 있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 010-2420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요 자동차인데요. 우리가 금요일 날 그죠? 미국에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됐어요. 추진한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미국의 보조금은 전기차 자동차 수요의 50%에 도달할 때까지 7,500억 달러의 보조금을 유지하기로 해서 현지 생산 시설을 갖춘 미국의 업체 4인방인 테슬라, GM, 포드 그리고 리비안의 수혜가 가장 클 걸로 보인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 국내 현대 기아차도 요번에 8조 4천억을 투자를 해서 그렇죠? 이 향후에 미국 전기차 시장 2위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메리츠증권에서 지난번 리포트에 나왔듯이 이 현지에 투자를 확대를 하면서 전기차 수혜 현대차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2022년에 생산을 현대차가 추진을 하고 또 폭스바겐도 2022년 2월서부터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생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면 지금 현재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이 테슬라, GM, 포드, 리비안, 현대차 이쪽과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만도 쪽에서 당연히 수혜가 기대가 되죠. 여기 보면 현대 기아차 외 미국 업체 4인방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어서 만도가 수혜가 기대가 되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방송을 통해서 현대이와 말씀드렸어요. 현대차가 8조 원 이상의 투자를 할 시 했죠. 이 현대차 그룹의 이 팩토리 오토메이션 쪽을 담당할 경우 현대이와가 가장 또 수혜해서 현대이와도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현대차가 좀 이끌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하나요. 이 5월 들어서 기관들이 이 현대차에 대해서 한 5천억 정도 가까이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 상당히 수급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죠. 자,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아까 만들어 성장주를 치고 갔냐 또 시장을 이끌고 갔냐에 따라서 이 성장주들 우리 앞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2차 전지들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 해서 현대차 주가 움직임을 잘 유심히 보면서 뒤따라 갈 수 있는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그죠?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 드려요. 자, 오른쪽에 보면은 요번에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여기 보면 상장사 10곳 가운데 6곳의 올해 이익 전망치가 2개월 전에 비해 크게 상향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중에 이 화학이라든지 철강, 유통 등 경기 민감 업종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특히 큰 폭으로 올랐다는 얘기예요. 자, 그 기업들 중에서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계속 강조해 드렸던 호텔 신라가 한 144%, 신세계가 한 26% 정도 전망치가 실적 전망치가 좋아졌다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고 근데 오히려 조선이라든지 배터리, 반도체주는 이익 전망치가 오히려 소폭 감소를 했다 그러죠. 그 중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월덱스 그죠? 반도체 부품 쪽인데 한 1.5% 정도 좀 줄어드는 모습이다 그죠?
그래서 최근에 그러한 이유 때문에 다른 여타 종목군에 비해서 월드엑스가 좀 조정을 받지 않았나라는 그런 말씀에서 좀 반등을 주면 좀 일부 줄여서 다른 종목죠. 지금 모습을 갖추고 있는 차트 완성도라든지 수급에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다른 종목군으로 교체 매매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염두에 둬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 아까 말한 대로 2개월 전에 비해서 지금 실적 전망치가 다 좋아지고 있는데, 자, 근데 실적 전망치가 좋아지는 것만큼 주가가 크게 올라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주가 가장 먼저 움직이고,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현대차 상당히 크게 작년에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올 초까지. 자, 이것이 이제 경기 민감주 뭐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그죠? 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종목으로 갔다가 이것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쉬면서 최근에는 경기 방어주들이 움직이죠. 뭐 한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SK텔레콤, KT, 뭐 LG U+, 그죠? 이러한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죠. 그런 부분인데, 자,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쉬어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면 방어주까지 지금 방어주들이 경기 방어주들 움직이는데 이것도 지금 최근에 좀 주가가 올라갔어요. 좀 더 상승할 여력은 있어 보였죠. 근데 얘네들이 쉬면은 다시 한번 성장주들로 이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 경기 방어주의 일부, 그죠? 뭐 내 전체 비중에 투자 금액에 한 10% 정도 투자가 이러한 종목군도 좀 조정을 받는다라면은 다시 성장주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자, 일단 현대차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비중을 계속적으로 또 조정받을 때마다 좀 높여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요 많이 강조해드렸어요, 그렇죠? 뭐 지금 많이 떴으니까는 뭐 좋은 건 다 알겠는데, 그렇죠? 미리 그렇죠? 우리가 소비 회복 수혜주 계속적으로 강조해드렸는데 오늘도 증권사 리포트에 많이 나왔어요. 오늘 호텔신라, CJ, 호텔신라 같은 건 대신증권에서 리포트 나왔고, CJ, CGV도 나왔고, 그렇죠? 신세계도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매스컴이라든지 증권사 리포트 올라가면 올라가는 이유를 갖다 대야 돼요. 최근에 뭐 2차 전지라든지 상당히 좀 안 좋은 얘기겠죠. 반도체도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증권사에서 뭐 한 3군데인가 4군데가 목표치를 낮췄다 그러죠. 주가가 1월서부터 지금 거의 뭐 5개월 가까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는 당연히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안 좋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발판 삼아,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주가는 오른다 보시면 돼서 그런 부분들 지금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 오늘 리포트 많이 나왔다는데, 자, 보면 호텔신라도 보면은 여행, 그죠? 가장 큰 거는 이 글로벌 백신 접종이 빨라지면서 소비 회복 기대하고, 또 국내에서도 7월부터 그죠? 백신 접종한 사람들한테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뭐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발표가 됐죠.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에 우리가 이제 이 소비 회복 관련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저축률, 개인 저축률이 크게 증가됐어요. 근데 국내뿐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다죠. 지난 2월 미국의 개인 저축률이 13.6%, 1980년대 초 이후, 그러니까 거의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 국내도 저축률이 지난해 10%가 돌파가 됐는데 이것이 우리 IMF 시대니까는 1999년 13.2% 이후 21년 만에 10%.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그렇죠? 저축을 많이 한 부분이에요. 근데 백신 접종이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그동안 그래서 미래의 불확실성이 조금씩 완화되면서 소비가 늘어난다. 그러한 관점에서 실적 부분은요 아직 상당히 멀은가. 제가 지금 뭐 2차 전지라든지 특히 이제 반도체 쪽을 많이 강조를 해드리는데, 얘네 실적들은 역사적으로 그렇죠? 가장 많은 실적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나올 거는 전망이 많은데, 이 경기 민감주라든지 아니면 이 소비 회복 관련 종목군들은 그동안에 나빴던 부분, 그렇죠? 회복되는 수준에서 좀 더 좋아지는 수준이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키 맞추기 차원에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 해서 뭐 이 종목들을 오래 끌고 가는 종목은 아니고 그냥 시장 흐름에 지금 순환매가 소비 회복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경기 방어주 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는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 오늘 호텔신라, CJ, CGV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제이콘 텐트리, 그렇죠? 그 뭐 신세계,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우리가 뭐 여행주에서 모두투어, 롯데관광개발, 뭐 호텔신라, 그리고 대한항공, 의류 쪽에서는 뭐 이 영업무역, 그렇죠? CJ 제일제당, 그리고 뭐 신세계, 클리오, 그렇죠? 이 말씀드렸던, 그죠? 우리가 지난달
좋은가요? 또 계속적으로 강조해드렸던 이런 종목군들 움직임이 상당히 좋게 나오는데 철저하게 따라가면 안 되고 철저하게 단기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 볼까요? 자, 음식료. 자,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조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렇죠? 지금 농산물 가격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음식료 관련된 이 회사들이 그렇죠? 제품 가격을 올릴 거다. 그러면 나중에 농산물 가격이 정점을 찍고 다시 하락을 하면은 기업에 맞아 이 상품 가격은 올려놨는데 그렇죠? 이 농산물 가격이 올라서 근데 나중에 곡물 가격은 내려오면 이 상품 가격은 안 내려오죠. 거기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된다. 그것이 과거에 보면 한 3, 4년 유지된다. CJ, JJ가 오늘 한 3.3% 올랐고 풀몬 3.5%, 하이트 4.6%죠. 이러한 부분들 계속적인 관심 필요한 철저하게 단기적으로 아마 좀 더 상승할 여력은 있어요. 아직 우리가 보면 지금 현대차가 움직이면서 반도체 움직이고 2차 전지가 딱 움직인다라면 아마 얘네 종목군들 거의 조정을 받을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 소비 회복 관련 종목이라든지 경기 방어주들의 움직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어서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요 이 삼성 SDI에 대해서요 이 모건 스탠리가 그렇죠 오늘 리포트를 하나 나왔는데 이 목표가를 하향하면서 그렇죠 뭐 비중 축소로가라는 그런 전망치를 내놨어요. 여기 보면은 이 중국의 CATL과 삼성 S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하향하고 목표 주가도 57만 원에서 55만 원. 우리가 지난주에는 LG화학에 대해서요. 이 다국적 투자은행인 CS가 그렇죠? 이 LG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을 앞둔 시점에서 목표가를 130만 원에서 68만 원으로 크게 다운시키면서 주가가 이틀 크게 하락했다가 최근에 조금 반등을 주는 국면이죠. 자, 여기 보면 모건 스탠리가 이렇게 삼성 SDI에 대해서 비중 축소를 한 거 보면은 내용 보면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10년간 연평균 20% 고성장이 기대가 된다. 하지만은 이 배터리 제조사들은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매출 규모와 시장 점유율을 누리는데 이 배터리 제조사들이 집중을 하면서 경쟁이 과열되면 수익성이 약화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서 전기차 OEM이라든지 배터리 부품 업체들의 경우는 결국 수익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해서 좀 부정적인 리포트가 있지만 지금 뭐 삼성 SDI 주가가 그렇죠? 지금 뭐 60만 원 초반대니까는 뭐 크게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큰 폭에 그때 90만 원대에서 68만 원 했었는데 뭐 더 빠질 뻔 없어.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가 최근 이틀 빠지고 조금 하방 경직성의 모습을 봤을 때 더 크게 밀릴 것 같아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오늘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 그렇죠? 일진모터즈 동방반도체 3.2 같은 또 동박회사인 SKC가 1.9% 그리고 소재 쪽이죠. 포스코 케미칼 양극재 음극재 만드는 회사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2.1% 대주전자가 3.6, 첨부 1.4% 빠졌는데 저는 계속적으로 2차 전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2차 전지 전체적인 비중 우리가 한 20%까지 했다가 10에서 15% 줄여놨다라면은 굳이 뭐 여기서 물량을 축소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해서 계속적으로 뭐 10% 정도, 그죠? 15 정도는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 중에서 반도체가 자동차가 먼저 가고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뭐 이러한 종목군들 충분히 뒤따라서 좀 시간적인 차이가 시차만 나올 뿐이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 단기적인 조정 그렇게 겁내서 뭐 다 물량을 줄여줄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 이제 관심 종목인데 요 중에서 좀 단기적으로 조금 자신 있는 분들은 한번 이녹스 한번 첨단 소재 우리가 뭐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는데요. 자, 이 이녹스 첨단 소재는 IT 소재 업체죠. 근데 2분기 매출액이요. 한 1분기 대비해서 한 18% 한 1,100억대 영업이익은 한 15% 늘어난 156억으로서요. 기존 추정치, 그러니까는 전망치 대비해서 한 31% 수정해서 오늘 미래에셋증권 나왔죠. 자, 그 전에도 증권사 한국투자증권에서도
OLED 쪽에서 매출이 크게 증가한다.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한국투자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OLED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한다죠. 한번 이녹스 첨단 소재 최근에 이틀 뜨고 좀 조정받는 모습이 상당히 당연히 쉬어야 갈 가격대에서 조정받는 것은 겁낼 필요 없다.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보면 FSD 개쪽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해성 DSC 그죠? 이 차량용 반도체 관련 종목인데 그죠? 이것이 다시 증가 추세 모습 괜찮다 해서 뭐 이러한 종목군들 그죠? 우리가 한번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차트를 보면서 진단을 해보죠. 자, 역시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이 이제 현대차의 일봉 모습인데요. 자, 오늘도 한 3,000원 상승한 23만 5천 원이죠. 자, 요 고점 돌파해서 빨리 25만 원 정도 수준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가능하지 않나. 특히 지난 금요일 날 개인들이 120만 주 팔았어요. 외국인들이 95만 주, 기관이 27만 주 매수한 심. 그렇죠? 그리고 오늘 상승. 뭐 요 가격대에서 뭐 하루 이틀 쉴 수는 있겠지만은 조정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 한 25만 원까지는 우리가 열어놓고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현대 이화도 그렇죠. 오늘 2,200원 뜬 84,400원. 저 수급도 같은 맥락 그러니까 뭐 현대차가 좀 이끌고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만도 부분도죠. 최근에 수급이 크게 변하고 있다. 그죠? 이러한 부분에서 다른 여타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갖고 뭐 하나솔루션,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이러한 종목군 갖고 계시는 분들은 현대차가 계속적으로 상승해서 박스권을 탈피하느냐 못하느냐 보면서 뒤따라오는 그러한 종목군들 그죠? 비중만 조절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보면요 이녹스 첨단 소재 그죠? 자 이틀 크게 뜨고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조정을 받았어요. 당연히 쉬어가야 되는 가격대죠. 오늘 연중 고점 수준이 왔으니까 당연히 쉬어가야 되는데 조정폭이 약보합 수준. 지난주 금요일도 마이너스 100원, 오늘도 마이너스 100원. 지난주 금요일 날은 윗꼬리를 길게 달아주면서 6만원 돌파, 6만 900원 갖다 조정받고 오늘은 밑꼬리를 58,500원 그죠? 그래서 밑꼬리를 달아주는 모습인데 의미 있는 것은 그죠? 자 이틀 크게 뜰 때 하나는 8% 하나는 5% 뜰 때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개인들이 첫날에는 98,000주 그리고 두 번째는 16만 주를 팔았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조정을 약보합으로 봤는데 개인들이 오히려 매도 오늘도 개인들이 매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다. 그만큼 힘이 있다.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종목이라든지 그 종목을 비싸게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주가는 올라간다 그랬어요. 저를 포함해서요. 일반 투자가들은 될 수 있으면 100원 싸게 사고 싶고 100원 비싸게 팔고 싶기 때문에 일반인들끼리 치고 가면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약해요. 그렇죠? 근데 누가 비싸게 사준다면 요번에 비싸게 사줬던 주가가 상승할 때 사줬던 외국인과 기관들이 정고점 왔는데 팔아먹지 않는다. 여기서 많이 팔았다 그러면 당연히 차익 실현하고 도망가는 거겠죠. 근데 안 팔았다. 더 띄우겠다는 의사다. 그죠? 단순히 왜 조금 공격적이고 좀 당김에 자신임을 주가라는 것이 다 내 생각대로 것 만약에 빠지면은 주가가 크게 뜬 것만큼 그죠? 우리가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사서 뭐 오늘 저가 수준이 58,500원에 끼면 언제든지 손절 칠 자신 있는 분들 아니면 5일선으로 5일선이 지금 얼마입니까? 57,700원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요. 뭐 지금 5일선이 56,300원에서 57,700원, 1,300원이면 내일 뭐 59,000원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저점 수준 되겠네요. 그렇죠? 오늘 저점 수준까지 치고 나오니까는 그러면은 약간 말하는 오늘 저점 수준을 손절가로 정해놓고 한번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도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자 롯데관광개발 이 모두 두억 제이콘 텐트리 CJ, CGV 그죠? 다들 지금 소비 회복 수혜주들 상당히 좋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번 달 초선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죠? 이러한 종목군들 철저하게 단기적으로만 관점하라. 우리가 경기 민감들도 마냥 갈 것 같은 뭐 철강이라든지 석유화학이라든지 건설이나 조선주들도
올라가면 조정은 받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얘네들이 올라간 폭이 좀 적기 때문에 뭐 좀 더 상승 여력이 있으나 끌고 가기에는 그죠? 실적 부분이라든지 기대감 전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죠?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서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들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뭐 우리 반도체는 2차전 좀 밀리면은 그러한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뭐 풀무원, 뭐 하이트 진로, 하이트 진로도 오늘 많이 올랐네요, 그죠? 뭐 이러한 종목군들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죠 뭐 클리오도 그렇고 그죠 상당히 강하죠 그죠 우리가 이 색조 화장 그 관련 종목인데 마스크를 벗게 되면은 그죠 여자들 화장을 색조를 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뭐 CJ 제당이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 우리 관심 가지면서 조정을 받을 때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 부분은 현대투자의 유료 회원 안내죠.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